여기 늦잠으로 중요한 약속에 늦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달려보지만 과연 여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무비프레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영화 속 노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에디터 제니입니다. 여러분, 낭만적인 도시 파리에서의 여행을 꿈꿔보신 적 있나요? 혹시 거기서 멋진 이성과의 만남을 갖는다면? 그리고 명품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장에 가는 건 어떤가요? 여기 이 모든 걸 경험한 영국의 가사도우미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일어나는 동화 같은 영화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입니다. Mum's away. Mrs. Harris, what would I do without you? £500. 500 quid for a dress? When I put it on, nothing else matters. I'm gonna buy a dress. A Christian Dior from Paris. No, hang on a minute. I've saved every penny scrubbing floors so I can buy this frock. Excuse me, but it would be my honor to have you view the collection as my guest. I thought it was too late. Now I'm not so sure. 1957년 런던. 해리스 부인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남편을 기다리며 가사도우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곳은 맨날 애인이 바뀌는 뉴컴씨의 집, 철부지 배우지망생인 펜 로즈 양의 집, 그리고 온갖 사치제로 집을 장식하는 사모님의 집입니다. 13년째 남편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면서요. 일이 끝난 저녁, 해리스 부인은 친구와 함께 술집에 갑니다. 술집에는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아치라는 남자가 있는데요. 아치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지만 자신의 남편이 생각하면 해리스 부인은 그의 호감을 애써 외면합니다. 술집에서 해리스 부인과 친구는 그녀에게 온 소포를 열어보는데요. 소포는 군대에서 온 것. 그 안에는 남편의 결혼 반지와 남편이 1944년 3월 2일 폴란드에서 전사 처리가 되었다는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I'm so sorry. 애써 웃으며 난 이제 자유야 하는 해리스 부인. Footloose and fancy free.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올 것만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결국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녀의 희망은 사라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의 집에서 청소를 하던 해리스 부인은 디올 드레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디올 드레스는 그동안 우울했던 해리스 부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해리스 부인 줄 임금은 없다며 500파운드나 되는 드레스를 사는 사모님, 후덜덜 전형적인 악덕 사업주네요. Nothing else matters. 500파운드짜리 드레스를 사러 파리에 가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해리스 부인. 괜히 설레는 마음으로 로또를 적었는데 웬걸? I won 5. I've won! 그녀가 당첨된 금액은 150파운드. 아직 디올 드레스를 사기에는 350파운드가 모자라네요. 그래도 파리에 갈 수 있다는 희망에 들뜬 그녀. 해리스 부인은 가사도우미 일 외에도 허드렛 일도 열심히 해가면서 돈을 끌어모아 보지만 파리에 가서 디올 드레스를 사기에는 아직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를 좋아하는 남자 아치를 통하여 개 경주를 공짜로 보게 된 해리스 부인. 마침 6번 개 이름이 디올 같은 고급 의상점을 뜻하는 오트 꾸띠르입니다. 해리스 부인은 100파운드를 6번 개에게 올 베팅. 과연 오트 꾸띠르는 그녀의 소원을 이뤄줄까요? Wish me luck. 그러나 해리스 부인은 자신의 꿈을 적어놓은 수첩을 찢어버립니다. 다음 날 사망한 남편과 관련하여 군인이 해리스 부인의 집을 찾아옵니다. 1944년부터 미지급된 전쟁 미망인 연금을 주러 왔다네요. Since 1944,
Comes to quite a tidy sum with that small deduction. 또 전에 그녀가 길에서 주운 귀걸이를 경찰서에 맡겼는데 귀걸이 주인으로부터 살해금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치가 해리스 부인의 몰빵한 금액 중 10파운드를 빼서 확실한 걔한테 베팅을 해서 100파운드 이상의 수익을 해리스 부인에게 주고 갑니다. 남편이 그녀를 도와준 걸까요? 기적처럼 해리스 부인은 디올 드레스를 사러 파리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파리의 크리스찬 디올에 온 해리스 부인, 기대에 들뜹니다. 그녀는 디올 매장에서 드레스를 사려고 하는데 마침 해리스 부인이 간 디올 매장은 소수의 부자 고객들만을 위해서 패션쇼를 통해서 맞춤 드레스를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비서는 가난한 가정부였던 그녀에게는 드레스를 팔 수 없다며 매몰차게 내쫓는데요. 다행히 멋진 신사 사샤뉴 후작의 도움으로 그녀는 패션쇼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의 가난한 가정부가 전 재산을 들고 디올 드레스를 사러 왔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디올 모델들, 직원들에게 퍼지고 순수한 그녀의 열정에 직원들은 대부분 그녀의 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디올의 아름다운 패션쇼. Numéro 3. What number's that? 73. Venus. What number's that? 89. Temptation. 여러 가지 아름다운 드레스 중에 그녀는 89번 템테이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를 탐탁지 않게 보던 프랑스 귀족 부인의 회방으로 해리스 부인은 그녀가 원하는 템테이션 드레스를 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해리스 부인은 그 다음으로 마음에 들었던 드레스를 주문하지만 비서는 이번에는 고객 맞춤 제작이라는 디올의 원칙상 2주 이상은 걸려야 그 드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리스 부인은 2주 동안 일을 쉬면 당장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디올의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해리스 부인에게 맞춤 드레스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Bravo, madame. 드디어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해리스 부인. 드레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파리에서 잠시나마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해리스 부인은 디올의 적자 문제로 모든 직원들이 정리해고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디올의 경영 원칙 때문에 디올이라는 브랜드 명성치고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직원들이 해고되고 있는 이 상황, 해리스 부인은 드레스를 제 시간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명품 브랜드 디올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될까요? Mrs. Harris, I beg of you, do not do this. This is your chance, Andre. And how many chances do you get in your life? 동화같이 아름답고 귀여운 영화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 2022년에 공개된 이 영화는 현재 넷플릭스를 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1950년대 파리의 디올 매장에서 선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마침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직후에 봤는데 정말 파리의 감성을 그대로 그려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하고 귀여운 동화 같은 이 영화에도 노동법적 쟁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럼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해리스 부인은 자신을 가정부로 고용한 사모님에게 밀렸던 임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디올 드레스를 살 돈은 있어도 해리스 부인에게 줄 돈은 없는 사모님. 지금 너무 가정 상황이 너무 힘들다며 말을 확 돌려버립니다. 영화 속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임금 체불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노동 문제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해리스 부인은 사모님에게 청소 업무를 해주고 돈을 받는 노동자, 사모님은 해리스 부인에게 임금을 매달 정해진 날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입니다. 만약 해리스 부인이 매달 5일에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5일이 지났는데도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임금 체불인데요. 이 장면을 봤을 때 해리스 부인은 사모님에게 꽤 많은 달 동안 임금 체불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 주변에 노무사와 상담을 받고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으니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주변의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디올은 계속되는 적자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려 직원들을 대거 해고하게 됩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많은 직원을 한꺼번에 해고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런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과연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리해고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해고인데요.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 많은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자, 이건 이전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해리스 부인은 디올에서 벌어진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항해서 직원들을 독려하여 파업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디올뿐만 아니라 파리 시내 곳곳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당시의 노동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근로 조건 개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다 같이 노동력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처럼 현대 프랑스 노동인권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유명하죠. 노사 간의 입장 차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앞으로 저 에디터 제니가 영화 속 다양한 노동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상단에 노블TV로 오시면 더 딥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movie! It's like a home for